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급매하자 청주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청주 아파트 2억 3,500만 원의 급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매물은 2억 9,6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거죠? 지금 6천만 원 정도 싸게 내는 거죠. 시세대로라면. 6.17 대책 대출 규제에 이달 중 매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청주와의 인연이 18대 19대 내일이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한 바 있고요. 2022년에 충북지사 도전 설도 나왔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도 강남과 청주 두 채 보유했는데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요. 현직 지사마저 그 길을 갔다라는 성토가 청주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을 키워준 청주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곳이라고 전국에 광고하냐. 청주 단물 다 빠졌다. 이런 사람이 진짜 투입꾼이다. 지역구는 4년이지만 부동산은 평생이라는 거냐. 생활 터전이 서울이라니 이제 청주에서는 안 봐도 되겠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이 청주에 특히 이제 여당 소속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탈당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청주 분들의 그 배신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주 전부 다 그 민주당 소속 지역구 계획을 당선시키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보여줬었는데 정작 청주 출신 정치인들은 청주 지분 팔고 강남만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충북 도지사보다는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가 더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물론 그러진 않겠죠. 본인 자식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노후 문제에 있어서 서울이 나으니까 서울에 살기 위해서 은퇴 후 서울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지역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은퇴할 무렵엔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저렇게 강남권만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민으로서는 이야기가 좀 곤란하겠죠. 유 시장님. 지금 우리가 개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크게 보면요. 제가 참여정부 말에 청와대 출입기자였었거든요. 2006년, 7년. 되게 기시감이 느껴져요.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 버블 세븐. 그때도 청와대 누구, 여당에 누구, 야당에 누구들이 강남에 집이 있고, 버블 세븐에 어떻게 있고, 막 명단들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별로 이게 그런가 싶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게 이거는 지지냐 반대냐하고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예. 이건 지금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안 먹히는 지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되고 조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충북지사가 이시종 지사가 3선인가? 그럼 아마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이랬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 그다음 노영민 실장도 그렇지만은 다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롱의 단계로 가고 다른 국정 운영의 다른 영역에도 이게 악성이거든요. 전염력이 되게 강해요. 전반적인 불신이 되는 거. 빨리 잘라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이게 짚어볼게. 김현미 장관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그 앞에 국토해양부, 그 전에 건설교통부인데, 여기 장관들은 거의 관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유일호 장관하고 참여정부 때 지금 광주시장 안에 이용섭 장관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때는 전문가 내지 관료 컨셉이었는데, 전문가 관료 장관이냐 정치인 장관이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장관이 약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게 대통령한테 바로 불똥이 튀어요. 예. 공무원 장관이면은 지금 관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하고 그 방화벽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잘할 때는 힘이 실리는데 잘못할 때는 김현미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싱크로율이 되게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요. 그렇군요. 특히 청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18대 19대 두 번이나 당선시켰고, 그런데 지금 아까 댓글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집을 팔아야 된다면 청주 집을 팔아야 되는구나. 청주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할 집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주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아라면서 본인이 반포집을 처음에 내놓겠다 얘기했다가 다시 이걸 번복하면서 청주집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가뜩이나 지방이어서 겪는 지역에서 겪는 그 어려움도 있을 텐데 더 상처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전 노영민 실장이 집을 내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스스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6천만 원 낮게 나눴잖아요. 시세보다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공급을 늘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물량들이. 근데 물량이 나오다 하더라도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노영민 실장이 스스로 이제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당정에서는 보유세 인상뿐이 아니라 거래세, 양도세까지도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세금이 너무 부담이 크면 당연히 집을 내놓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정책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결국 21번째 대책까지 오면서도 계속 시장에서 불신의 반응을 얻었던 게 결국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게 22번 대책에는 꼭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